지금부터 시스코가 말하는 클라우드, 결국 그 시스코에 대한 인프라를 근간으로 하지만 우리가 많은 고객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비즈니스 요건과 향후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요. 그리고 국내에 갖고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들랑 협업을 통해서 시스코만의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디지털에 대한 부분과 얼라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제 맞을까 한번 저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디지털에 대한 전환을 고민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건들로 보면 여러 가지 모바일 앱에 대한 어떤 최적화, 그 다음에 스마트 싱즈를 통한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모든 고객이나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정보를 통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AI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왜 클라우드가 중요한가? 자, 모바일과 스마트 싱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큐어드 커넥티비티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죠. 그리고 그 대규모 컴퓨팅 플랫폼을 근간으로 한 AI 플랫폼이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드리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현재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근간을 해서 뭐 개발자에서부터 프로덕션에 대한 배포, 관리까지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화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IT의 핵심 요건은 클라우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전개해야 갈 것인가? 엔터프라이즈나 뭐 스타트업 다르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레거시 환경의 IT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죠.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소프트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 또는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레거시 환경의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동을 추진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라고 하면 모든 게 구름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품질은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AI 기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뿐만 아니라 트랜잭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장애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AI 기법으로 발견해서 장애 예방 효과까지 가져가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서비스로서 모바일 앱에 대한 엔드투엔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금융 같은 경우 마이데이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객에 대한 개인화 정보에 대한 맞춤화 서비스를 AI 기법을 통해서 최적화된 상품 개발 이런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을 퍼블릭에서부터 먼저 시작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타임 투 마켓입니다. 개발 환경에 대한 즉시성을 가지고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기존의 셀프 투자보다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썼을 때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접근했죠. 그리고 특정 엔터프라이즈 고객 또한 이런 두 가지 요건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요건들이 점진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고객 같은 경우에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AI, 빅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직접 만들기보다는 퍼블릭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개발 환경을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개발하고자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어떤 환경인데 이제
AWS나 구글, 애저 같은 경우에 오픈 소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를 전체 다 하지는 못하지만 특정 오픈 소스에 대한 어떤 지원력을 커밋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가격에 대한 부분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오픈 소스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프라이빗 하는 문제점이 오픈 소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미약하고 받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한 개발 환경으로 갔을 때 일정 부분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어답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축은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 바로 퍼블릭에서 모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IT에 대한 수요가 확장이 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한계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컨트롤입니다. 프라이스에 대한 컨트롤. 이게 스타트업일 때는 소규모에 대한 어떤 IT 볼륨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IT에 대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퍼블릭에 대한 어떤 사용량이 많아지고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가용성 이런 부분을 확장하다 보니까 초기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많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챌린지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결국 정부에서 말하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퍼블릭에서 운영될 수 없는 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서비스 환경은 프라이빗 환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요건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비스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썼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의 어떤 운영 이슈로 해서 서비스가 다운되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바르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 프라이빗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아키텍처에 대한 오너십이 고객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퍼블릭을 쓰다 보면 그거의 모든 노하우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기술적인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이제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많은 해외 고객들이 퍼블릭에서 점진적으로 온프림에 대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리버징하는 어떤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BOA 은행 같은 경우에 퍼블릭에 대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넘겨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 이제 고객들은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나의 클라우드 대세라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사이트와 인프라에 대한 요건들, 사이징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퍼블릭에서 운영하기에는 성능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프라이빗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속성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플로우 흐름,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IT 수요 요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한 포지셔닝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프라에 대한 디자인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VM 기반으로 개발한다든지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파스 서비스 형태로 개발한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뭐 VM, IaaS에 대한 부분은 온프림 또는 퍼블릭, 그 다음에 컨테이너 부분은 프라이빗 뭐 이런 식의 어떤 배포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비스에 대한 모빌리티 요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퍼블릭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타임 투 마켓. 갑자기 인프라에 대한 요건이 확장되면 프라이빗에 있는 요건들을 퍼블릭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각각의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한 인프라 자원을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드 투 엔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디자인, 설계,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싱글 대시보드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통합 관리, 운영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코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어떨까 한번 보시면 1차적으로 시스코만의 어떤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글로벌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영역 같은 경우는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장점, 특히 시스코의 SDN 솔루션인 ACI는 프라이빗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퍼블릭에 대한 네트워크까지도 서로 연동시켜가지고 하나의 어떤 통합 패브릭으로서 구성 가능하고요. VM 또는 컨테이너에 대한 모빌리티를 심리스, IT에 대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모빌리티도 무중단의 어떤 모빌리티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컴퓨팅 영역으로 시스코에 대한 UCS 그리고 컴퓨팅에 대한 자원에 대한 운영과 자동화로 인터사이트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HP나 뭐 델을 선호하신다면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한 어떤 커스터머에 대한 포탈 요건으로 저희가 국내에 이노그리드, 타임게이트, 최근에는 오케스트로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국내 고객들이 프라이빗에 대한 어떤 클라우드 구축에 대한 포탈뿐만 아니라 퍼블릭, AWS나 또는 애저, 구글과 같은 퍼블릭과에 대한 연동을 통한 통합 포탈 솔루션을 제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냐? 뭐 여러분들이 이제 AWS를 쓰시는 경우에 아웃포스트를 통한 하이브리드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그 AWS에 대한 포탈을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대한 프라이스 컨트롤을 하기 위한 승인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자 인증에 따른 사용자별 사용 권한, 그 다음에 보는 권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커스터마이징과 국내에 대한 정서에 대한 한국어라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내 CMP 솔루션과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노그리드, 타임게이트, 오케스트로와 협업을 통해서 시스코 인프라 기반의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퍼블릭과의 연동하는 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인프라 자원에 대한 최적화, 코스트에 대한 절감, 그다음에 AI 기법에 대한 그 IT 사이징에 대한 레코멘데이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IWO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관리 포인트로 앱 다이내믹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시스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기술적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국내 CMP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원포인트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컨트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클라우드 운영 프레임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코가 갖고 있는 기술의 차별화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물론 시스코는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국내의 어떤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센터가 멀티인 경우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어떤 브랜치 오피스까지의 어떤 네트워크를 아울러서 저희가 SDN, ACI 솔루션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싱글 패블릭 환경에서 네트워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애저를 쓰신다든지 AWS를 쓰신다든지 구글을 쓰시는 경우에 해당 퍼블릭 클라우드에 클라우드 ACI라는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퍼블릭에 있는 네트워크까지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를 하나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서 통합 운영 관리,
보안 정책을 배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 서비스에 대한 장애, 이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당히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텔레미트리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텔레미트리를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그 텔레미트리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만약에 장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AI 기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장애 원인을 유추했는지에 대한 루트 코드를 빠르게 제시할 수 있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서비스 환경을 히스토릭하게 정보를 저장하다 보니까 이 히스토릭한 어떤 정보에서 이상 패턴이 발견되면 그 이상 패턴을 좀 더 파고 들어가지고 이것이 향후 장애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 장애 요건에 대한 예방책을 통해서 사전 장애 예방 활동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 딱 인프라가 한번 구축되면 이걸로 완벽해 라고 하면 다 좋겠죠. 하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는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구성 변경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던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히스토릭하게 저장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구성에서 만약에 변경된 어떤 구성으로 갔을 때 어떤 서비스 영향을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2B에 대한 어떤 구성 체계로 갔을 때에 사전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요. 그에 대한 리스크 포인트를 찾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리스크 포인트를 수정한 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최종화된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비즈니스에 맞는 아키텍처에 대한 전환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어떤 운영 체계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 프레임워크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동화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어떤 인프라 환경이 조금 상이하다 할지라도 기본 어떤 데이터 센터 A 같은 경우는 레거시 네트워크 환경,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ACI 기반의 SDN 환경,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그러다 보면 관리의 포인트가 다 다르죠. 그러다 보면 자동화에 대한 요건이 다 달라지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시스코는 하나의 넥서스 대시보드 오케스트로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프레임에서 관리하고요. 거기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을 자동화 프로비저닝이 다 가능하도록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죠.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이제는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많이 간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또 고민하겠죠. 자, 기존의 인프라는 뭐 시스코나 이런 어떤 환경으로 갔을 때 가상화 환경까지는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네트워크까지도 관리해 주나?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의 그 ACI 솔루션 또는 이제 시스코가 갖고 있는 넥서스 대시보드 환경으로 갔을 때 이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VM 기반의 가상화 환경, 컨테이너 기반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컨테이너 네트워크까지도 통합 비저빌리티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과 통합 가시성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AI 기법 또는 텔레미트리 기법을 통해서 특정 플로어가 갑자기 빅 트래픽이 일어나서 패킷 드랍이 일어났다.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어떤 다운타임이나 성능 저하가 유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일반적인 SNMP 기반으로 했을 때는 초단위, 분단위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는 그런 순식간에 일어나는 어떤 마이크로 버스트에 대한 이벤트를 못 찾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텔레미트리를 통해서 이제 특정 시간에 마이크로 버스트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캐치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로드 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을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졌을까? 네트워크 구간은 문제 없을까? 고민을 하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플로별 구간에 대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만약에 A라는 네트워크 장비에 B라는 포트에서 패킷 드랍이 일어나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저하됐다라고 하면 이 포인트가 저희가 빨갛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하고 대체
방안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성능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10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현업에서 콜을 통해 가지고 11시에 성능 이슈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게 왜 발생되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현재 인프라는 현재 시점에만 맞춰 있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과거의 장애 원인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토리컬한 정보 저장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과거 시점에 어떤 이벤트가 심각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시간의 어떤 타임 슬립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그 시간에 네트워크 환경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향후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선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품질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AI 기법 또는 여러 가지 지능화 관리 기법을 통해서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이런 어떤 이슈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만 썼을 때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데이터 센터 이벤트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거기에 장애에 대한 리던던시가 물론 이제 리전별로 분산할 수는 있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 로컬에서 이제 AWS에 대한 서비스를 하다가 AWS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애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속성에 따라서 AWS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AWS 서비스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AI 기반에 대한 애널리틱을 써야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점은 AWS 생각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규레이션과 애저 또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터미널리티 단어뿐만 아니라 구성에 대한 컨셉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각각의 운영자들은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마다의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가이드나 운영 가이드를 다 숙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심플한 거죠. 하나의 어떤 가상 레이어에서 그걸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A라는 정책의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을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AWS에 맞게 구성 전환한다든지 구글에 맞게 구성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운영자 입장에서 편리하겠죠. 그 역할을 시스코의 SDN, 특히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클라우드 ACI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스코가 제공하는 SDN인 ACI의 어떤 하나의 포탈에서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정보를 설정을 하시면 그 구성에 대한 어떤 실행을 클라우드 ACI를 통해서 AWS, 구글의 별도의 네트워크 숙지 없이 그게 실행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결국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를 시스코가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또는 멀티 클라우드 간의 서비스에 대한 모빌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다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전용선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두는 거랑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한 부분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동할 수 있겠죠. 자, 하나의 샘플을 보면 이제 금융사예요. 금융사 같은 경우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에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과 공공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이제 물리적 자원이 쉐어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을 금융 영역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독립적인 영역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서비스 영역은 인터넷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악의적인 어떤 요건으로 야, 이 금융사에 상당히 중요한 고객 정보가 있어. 그럼 중간에 캡처를 통해 가지고 스누핑을 하면 여기에 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안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ACI 기반의 데이터 전송에서의 암호화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대기업의 커뮤니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A, 계열사 B 이런 간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되지 않겠죠.
그걸 위해서는 이제 맥색이라는 어떤 암호화 기법을 통해서 논리적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차단을 만들어주고요.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빗과 퍼블릭 또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클라우드 연동개성을 인터넷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섹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기존에 아는 IPsek으로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IPsek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보안이죠. 저희가 말하는 이제 클라우드 섹에 대한 솔루션은 시스코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AZ 기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 보안을 적용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저하나 품질에 대한 저하 없도록 제공하는 차별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ESG 이야기하다 보면 에너지에 대한 관리 포인트 많이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각 디바이스마다의 어떤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런 어떤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전력 사용량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결국 저탄소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컨버전 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정보로 해서 고객들이 효율화된 ESG 실행을 위한 방안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코스트, 품질 어떻게 관리할지 또 필요하겠죠? 아까 시스코에서 말하는 IWO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IWO는 일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집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플로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원과 인프라의 매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관관계를 보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요건하고 IT에 대한 사이징에 대한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A에 대한 특정 A-E에 대한 인프라를 레코멘데이션하고 일단 서비스 하다가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IT에 대한 어떤 그 요건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A에 대한 IT 자원에 대한 뭐 리사이징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을 통해서 항상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최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간의 플로우에 대한 상관관계 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이징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을 AI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이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돼요. 그럼 그 빨간 포인트를 찾아서 왜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저하될까라는 부분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원인에 대한 IT 자원에 대한 개선 포인트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면서 사이징에 대한 부분이 코스트거든요. 그 코스트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IWO가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도 지원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레이어에서 쭉 내려와서 컨테이너 레이어까지도 전체적으로 IWO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뿐만 아니라 레코멘데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컨테이너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품질 최적화, 코스트 최적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컨테이너 복잡하지 않고요. IWO를 썼을 때 심플하게 매뉴얼 작업 없이 자동화 프로세스로 성능에 대한 최적화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어떤 사례가 미국의 이제 그 파이낸스 기업인 머니마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고객의 어떤 피드백을 보면 일단은 나름대로 이제 이 금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어 업무에 대한 부분은 프라이빗으로 갔지만 이제 고객에 대한 상품 개발,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퍼블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시스코 솔루션들을 통해서 전력이나 쿨링, 유지 보수, 그리고 자원에 대한 임의 확장을 하는 경우는 물리적 자원만 커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비용도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코의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물리적 또는 클라우드에 대한 컨섬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스코가 갖고 있는 다양한 AI 기법의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선제적 장애 예방을 통해서 효율적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아까 카카오 이벤트와 같은 서비스 가용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관관계,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ITO에 대한 사이징 이런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이제 뭐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대한 어떤 밸런스, 어플리케이션의 최적화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서비스의 경로,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구하는 거는 유저 커넥티비티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엔드 유저가 네트워크에 대한 여건 때문에 또는 그 IT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저하 여건 때문에 품질에 대한 핸들링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최적화된 IT에 대한 사이징 그리고 엔드 사용자 입장에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커넥티비티에 대한 방안과 가용성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수용하는 IT 자원에 대한 최적화 이런 요건들을 고민해서 고가형 서비스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IW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45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